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대책 등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양천구가 부동산 투기 행위 차단에 나섰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목동 아파트와 신월 시영 아파트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을 고시했습니다. 신월동 주택가 주민들이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동준 의원이 신월 2, 4동 지역의 시급한 현안으로 고질적인 주차난을 꼽았는데요. 의정 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부활 등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범죄 예방 대책 등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여론은 지금 김진재 기자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구체적인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되게 모자 쓴 사람들 무서워서 약간 피하게 되고 그런 거 좀 경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기 충격기 들고 다녀요. 너무 무서워요. 저도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아니 정말 밖에를 이렇게 내보낼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살인 예고 등 묻지마 범죄를 암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시민 불안에 더해 무분별한 범죄 예고에 경찰력이 투입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경찰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하면 좀 범죄를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도 좀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처벌이 세지니까 그 흉악범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거기에 알맞게 그렇게 세게 처벌하는 것만이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제도적으로 형량도 작고 가해자를 너무 지나치게 보호하는 시스템이지 않나 이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이제 일벌백계 돼야지 좀 사례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전문가는 강압적인 대책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모방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엄벌을 차고 극형을 차고 사형을 적시시키는 것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형이든 엄벌을 차는 일들이 벌어지지 결코 그 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안을 많이 느끼고 또 평소에 열심히 억눌러 놓고 있던 피해의식이 갑자기 폭발하듯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정부는 전국적으로 CCTV 확대 설치를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양천구가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목동 아파트와 신월 시영 아파트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을 고시했습니다. 최근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는 목동이 상가 쪼개기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황용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목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얘기한 그 상가 쪼개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상가 쪼개기가 뭔가요? 네, 그 상가 쪼개기란 재건축 단지 내 상가를 상가 지분을 여러 호수로 나누어서 주택 입주권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가 소재지에 재건축을 시행하게 되면은 상가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새로 짓는 상가를 분양받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가 조합원이 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조합원이 자신의 상가 지분을 잘게 나누는 경우 각 상가 지분에 대하여도 주택 입주권이 인정돼서 사실상 주택 입주권이 지분을 나눈 만큼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통상 재건축 정비 사업은 주택조합원이 내는 분담금과 일반 분양 수익을 통해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가조합원이 적은 지분만으로 다수의 주택 입주권을 받으면 분양되어야 하는 주택 입주권의 물량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일반 분양 입주권 물량은 감소하게 되어 일반 분양 입주권에 따른 수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합원이 분담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상가 쪼개기는 주택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켜서 여러 갈등과 사회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재건축 초기 단지의 상가 지분 쪼개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법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현재 법률에서는 이 상가 분할을 통한 지분 쪼개기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건가요? 네, 도시정비법 제77조는 주택과 토지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을 뿐 상가 분할을 통한 지분 쪼개기에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상가 지분 소유권자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2항 2호 강목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시행령에서 상가 분할을 통한 지분 쪼개기에 관련한 대비책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2호에 따르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서 상가 지분 소유권자들이 주택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게 되는데,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상가 지분 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 동의를 받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정관에 정한 비율을 낮게 책정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모호한 규정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재건축 사업의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서초구 신반포 제2차는 당초 77개였던 상가가 111개까지 늘어나는 상황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해운대구 대우 마리나 아파트에서는 한 법인이 지난해 지하 상가를 123개로 분할해서 매각하면서 아파트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부 상가 조합원들은 적은 지분이지만 상가 조합원도 조합원이니 권리를 주장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상가 조합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주택 분양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서 상가 쪼개기를 규율하고 있지 않는 틈새를 이용해서 일부 지분만을 가진 상가 지분 소유권자까지 편법적으로 주택 입주권을 분양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사실 부동산 투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재건축 자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은 주택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는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현재로서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나 이 행위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뒷북 대응을 막고 또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현재 국회에서는 비정상적인 상가 쪼개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리 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상가를 사게 되면은 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과, 권리 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 공람 공고일 후로 약 3개월 이상 앞당겨서 권리 산정일 지정을 빨리 해서 이후에 상가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방지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현재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 개정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개정이 될 때까지는 개별적인 행위 허가 사항에 대해서 관할 행정청에서 적절히 제어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용 변호사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동네 의원과 함께 지역의 현안과 민원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양천구의회 옥동준 의원과 함께 신월동의 주차 부족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우리 지역 구석구석 다양한 이슈를 구의원을 통해 알아보는 의정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신월 2동과 신정 4동을 지역구로 둔 옥동준 의원을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청년 구의원이기 때문에 젊은 에너지를 가지고 구에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당초에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정 4동이 제 고향인데요. 그래서 동네의 많은 것들을 조금 바꿔보고자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정 부분은 했고 또 일정 부분은 못했는데 매일매일 스스로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디지털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좀 더 현대화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처음에 구의원 되자마자 경창시장에 그런 디지털 현대화 지원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상인회랑 같이 사업 계획서 썼던 그런 기억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다 도와드려서 이번에 선정도 됐고 예산 지원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매년 1억 2천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정4동하고 신월2동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렸을 때부터 많이 있었던 문제지만 주차 문제들이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세운 공약도 주차와 관련된 문제들이었고요. 그래서 그 주차 공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부단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나이요? 네. 제가 지금 만 나이로는 29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살 93년생이고요. 근데 이제 원하다 보니까 많이 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투도 더 어른스러워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 주민들은 한 30대 중반 정도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마음에 많이 상처가 좀 생깁니다. 뭐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죠. 아무래도 뭐 우리 국과장님들, 팀장님들이 다 저보다는 다 연배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어떤 예의를 지켜가면서도 늘 깊이 대신에 공부를 해서 좀 더 질의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전 크게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 혹은 꼭 지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전에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항상 준비를. 신월 2동도 그렇지만 양천구 전역이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경찰시장 일대는 재건축 아파트도 들어서면서 더 지금 주차 공간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생각해낸 것이 요곳이 이제 교회 부지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이런 데라도 좀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뭐 교회하고 되게 끈질기게 논의를 많이 해서 목사님이 이것을 좀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끝나면 근처에 있는 주민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전면 개방화된 부지로 활용이 될 예정이고요. 임기 1년 막 지난 가장 젊은 초선 의원입니다. 가장 열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초심 잃지 않는 그러한 구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더 좋은 동네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민 문화예술 경연대회가 오는 10월 불광천 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은평구민 문화예술 경연대회는 동별 노래자랑, 스트릿댄스 대회, 미술작품 공모전 등 4개 분야로 치러지는데요. 은평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등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대회 참가 방법은 은평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이 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19,425건입니다. 이 중 31%에 해당하는 5,484건이 7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트홀 발생 건수가 매년 늘면서 포트홀로 인한 피해 배상 건수와 배상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707건이었던 포트홀 발생 건수가 지난해에는 1,700여 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황 의원은 포트홀을 피하려다 교통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국도로공사는 포트홀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